네, 어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 후보자는 취임 이후에 곧바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이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내년 1월 초에 정례 인사든요. 인사에 있어서 약간 좀 말을 아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 제청권자다라는 말의 함의에 적극적으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주어진 법적 권한 안에서 행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 두 번째가 감찰권, 세 번째가 검찰총장 지휘권입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원칙적으로 잘 행사하겠다. 네. 이런 의미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시고 나서도 저 자세가 계속 유지돼서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고요. 네. 감찰하시고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카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추 장관이 과거 정치인 보면 굉장히 소신 있는 분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노무현 탄핵 때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쓰자면은 줄여도 책을 써야 될 정도로 많다라고 하시면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노 위원장 하실 때는 민주당 바로 자기의 당으로부터 추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네. 그 한국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하고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그 타협된 노조 법안을 이제 민주당과 민노당 그 의원이 못 들어오게 막고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당 상황하고 관계없이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그야말로 법 집행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이해와 이 법치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경우도 있겠지만 안 맞아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치에 본인의 소신을 좀 관철하는 네. 그런 좀 장관이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갖는 권한 중에 인사 얘기는 이제 두 분이 얘기했고요. 또 감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즉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좀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했다면 범죄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피의사실 공표를 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저건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법조항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는 수사하는 팀하고 언론 대응하는 팀이 분리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분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업무 감찰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 검사 비위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원칙에 따라 감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저는 참 좋은데 이 검찰의 이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 특히 박근혜 정권과 이 현재 한국당 계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도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아직 수사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각종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그걸 가지고 피의사실을 왜 공표하느냐, 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오히려 그 내용을 이런 게 또 나왔다. 이만큼 네. 전 정권이 나빴다. 물론 전 정권 나빴다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든지 인권 수사 부분에서는 그거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잣대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은 좀 참 네. 좋은 지금 그 행동이신데 그거는 좀 그 과거 수사 때부터 좀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네.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 인정합니다. 네. 네, 인정하고 그런데 사실 국정농단 때는 제가 알기엔 JTBC가 가장 취재를 잘해서 언론발 특종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이번 조국 장관의 같은 경우는 언론의 취재 특종이라기보다는 검찰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종들이 많았다는 점이 달라서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진 거고요. 정파가 바뀌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예, 그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건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양쪽 다 네. 잘못된 것이고 그 지적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그 여야는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대통령은 또 재송보 요청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간이 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뭐 하루 이틀 상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리대로 된다면은 신년 지나고 난 바로 2일 날 그렇죠. 네. 임명이 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역할, 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바로 오늘 밤 자고 나면은요, 새해 맞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눈앞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 뭐 청와대 어떤 반응, 재송부 요청도 되게 좀 핫하게, 빨라졌죠. 네. 그것도 강력한 의지예요. 네, 강력한 의지로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동의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이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소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2일 혹은 3일 임명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 내정자께서 들어가서 계획하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공수처가 7월 정도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행령 등 네. 지금 정부 내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도 그거를 인지하고 아마 속도에 굉장히 수사를 속도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조국 전 장관 또 하나 갖고 기소를 했고요. 가족 비리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네. 문제. 이것도 지금 어제 그 수사차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기현 전 시장의 전원에 따르면은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나에 네. 대한 수사도 굉장히 빨리 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한마디로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어느 쪽이 먼저 혐의를 포착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또 기소를 제대로 하기 전에 시중에서 나도는 말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사단들이 결국 인사 대상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 잘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검찰은 늘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말 못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사하는 게 꼭 공수처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조국 장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게 빨리빨리가 아니죠. 네. 4개월을 수사를 했는데 너무 질질 끌면서 이 전국을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영장이 수시 엄청나게 많이 기각이 된 마당에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수사였던 거죠. 이건 정말 네. 이례적이고 다른 수사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총선을 의식해서 수사를 끌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지만 속도전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이제 평가가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수사가 이어졌고 연말 안에 그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이제 수사를 이제 어느 정도 일막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시석도 있고요.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태도라든지요, 뭐 예전에 뭐 탄핵 이후에 그 뭐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 때 많은 국민들이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추 장관 후보자 의 무릎에 있는 여성용 스카프 이 화면에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를 장시간 동안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고추 세워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저런 게 이제 언론에 노출될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니었을 것 같고 무릎은 안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힐 신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높은 구두를 안 신으시냐 그랬더니 당시 무릎을 다쳤다 얘기하셨고 예. 저 부분도 가끔 얘기할 때 좀 장시간 하면 스카프를 매십니다. 당초 계속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스카프 발 메시지는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 바로 잡는 거 좋다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우리 추 장관 후보는 워낙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가끔 설화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머리 자르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향해서 그런 말 했다가
국민의당이 너무 반발해서 추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한다. 추경 거부를 하니까는 네. 합의 거부를 하니까 그리고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누가 전병환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네. 바이패스해가지고 야당 대표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돼서는 입보다는 행동으로서 좀 그 법무 집행을 좀 잘하셨으면 좀 하는 너무하시는 생각입니다. 것 같아요. 뭐가 너무한 추미애 거예요? 대표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사실 예는 좀 언급드렸잖아요. 악의적인 예. 어떻게 있어요. 악의적입니까? 좋은 예도 많이 있고 추미애 장관님이 예. 정치인으로서도 네. 여성 지역구 5선이에요. 제가 호심이 강하고 좋은 일을 하셨다고 발록과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과 네. 균형 감각으로 잘하실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두눈 소신 뜨고 강하고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네. 부릅뜨고 두 분의 말 잘 들었습니다. 한번 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